변호사라고 하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곳에서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호사도 그런 삶을 살진 않아요. 생각보다 적은 봉급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옛날하고 틀려진 건 뭐 확연히 느끼죠. 이제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졌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변호사에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요. 이제는 변호사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 변호사가 특별하질 않아요. 이른 아침, 조용한 법원을 깨우는 경쾌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중앙지방법원인데요. 셀프 카메라를 든 이 남자는 5년차 변호사이자 2년차 유튜버입니다. SNS 영상을 통해서 법률 정보와 법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는데요. 자칭 타칭 현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힘들었던 증인신문 그리고 쫓겨날 뻔한 증인신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그리고 항상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멋지다고 하면 멋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변호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 뭐 다른 직장인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었고 그냥 힘들게 열심히 일했었고 그냥 그래서 뭔가 이제 변호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 현실에 진짜 현실에서 있는 변호사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속 변호사의 화려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변호사로서 겪었던 웃지 못할 실수담까지 가감없이 공개하는데요. 이 중앙지방법원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게 또 이런 장면이고 이 건물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이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중앙지방법원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갔죠. 의뢰인하고 같이. 저는 저쪽이 1번 출입구쯤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단으로는 법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출입구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태연하게 저를 다시 내려갔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이거 완전 초짜 티를 낸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태어난 척을 하면서 허당미를 뿜뿜 내뿜으며 구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성민 변호사. 오늘은 6번 출입구에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제 뒤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저도 저를 왜 찍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재판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발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일단 도착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가시는 촉박하신가 봐요. 네. 아니 원래 재판은 이렇게 촉박하게 잡지는 않는데 지금 그 오전 재판이 나중에 잡힌 거거든요. 오후에 전주에서 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사건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먼 거리 이렇게 잡으시고. 이건 제가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서초동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실제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까우신 데만 저한테 상담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사건을 뭐 가려받을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드라마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현실 변호사의 모습이죠. 저기 와 있네요. 버스 탑승하도록 할게요. 바쁘게 달린 덕에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잠시 짬을 이용해서 개인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목베개를 불어야 되겠죠. 이 목베개가 신형입니다. 신형. 사실 개인 방송을 시작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수입 목적이었어요. 사람 많이 만나고 의뢰인을 그 잠재적인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을 변호사도 신청했었고 그 명예교사도 신청했었고 그다음에 법원 무료 상담 이런 것도 신청하고 형사 당직 변호사라 그래서 그 경찰서의 유치장으로 출동해서 거기 있는 사람 상담하는 것도 신청했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 상담 시간에 비해서 그게 수임으로 연결되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건을 수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발로 뛰어야 하는 세상이죠. 다음 날 유튜버에서 변호사로 돌아온 홍성민 변호사. 그런데 변호 업무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광고인데요. 이 법률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포털 사이트들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특히 사건이 요새 들어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성추행, 그다음에 이혼 이쪽은 광고 시장이 매우 치열하고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이 들죠. 왜냐면 나도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광고 확 해가지고 물론 이제 광고를 한다 그래도 들어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볼까? 라는 유혹을 많이 느끼죠. 홍성민 변호사는 큰 돈이 들어가는 광고 대신 개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어. 안 되겠다. 업무가 없는 날에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연출부터 촬영, 편집, CG, 거기다 음악 선곡까지 직접 다 하는 멀티플레이어 시스템. 홍성민 변호사만의 저비용 홍보 방법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저를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풋 대비 그 기회비용이나 안 그러면 제 이 노력과 결과의 그런 걸 따지자 그러면 형편없어요. 네, 형편없어요. 근데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거의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만 번째 변호사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1만 번째, 2만 번째, 3만 번째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들이 느낀 2020년의 변호사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요즘 이제 변호사 시장이 워낙 어렵고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취업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또 그
원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대우 같은 게 많이 열악해지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서울에서는 지금 자리 잡으신 분들이 꽤 있기는 있지만 지역을 거점으로 했을 때 특히 지방에 자리를 잡은 공익 변호사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씩 생기고 있고 자리를 잡으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3만 번째 변호사. 이정민 씨가 본 변호사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신입 변호사로서 제가 자리 잡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변협 취업 공고를 제가 맨날 이렇게 접속하면서 항상 다 참고를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요. 거의 다 3, 5년 이상의 경력을 다 원하셨는데 그럼 저로서는 어디 가서 제가 3, 5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일단 그런 기회나 여건이 약간 많이 안 주어진 것 같아서 1906년 1호 변호사 등장 후 100년간 정체돼 있던 변호사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7천여 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만 명, 그리고 5년 만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변호사의 수임 건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1년에는 변호사 한 명당 월 평균 2.8건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2018년에는 1.2건으로 반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만 번째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는 로펌이 아닌 일반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취직했는데요.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 서비스를 이런 용역 업체에 지금 제가 계약을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약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뭐 수정할 것은 없는지 보겠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시나요? 입사한 지 사실 지금 정말 몇 주도 안 됐거든요. 거의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중순 때 입사해서 지금 막 아직 일 배우고 있는 중이라 네네. 계약서 검토와 같은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빵모임 수집 절차에서 사업자 등록증이요. 근데 다시 보낸 거 받았는데 근데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개인 사업자라는 거. 네네네. 가운데서. 네네. 그럼 제가 이거 검토한 거 다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이정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내 변호사로만 지원했습니다. 8번의 취업 지원 끝에 지금의 회사에 합격했는데요. 사내 변호사로 진로를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내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퇴근 시간 이후 이제 자기만의 자유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 그게 굉장히 다들 손에 꼽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각각 그런 기업마다 이렇게 대표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약간 식품 유통 분야인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 수의 증가와 워라밸을 추구하는 업무 환경의 변화. 이는 송사로 대표되던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쪽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좀 더 그 사내 변호사를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인력만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계속 영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니즈도 좀 있었습니다. 로스쿨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그 사내 변호사들이 그 좀 진입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었고요. 변호사의 공급과 수요가 맞물리면서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원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문직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회사원인 건 맞거든요. 하지만 회사원이들 대신 자기만의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약간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